8장 강한 조직을 만드는 매니저먼트 전략의 발표를 맡게 된 37기 홍상혁입니다. 발표는 조직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라. 전략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부터 나온다. 경영 혁신으로 매력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라. 호경기의 뒤에 듀폰이 느낀 위기. 아래 도표는 듀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듀폰은 1802년 설립되어 2세기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룹이며 그 역사의 중간중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변화를 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듀폰은 세계 1차 세계대전에 하약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종업원이 5,300명에서 8만 5천 명이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때 사장이었던 듀폰은 오히려 전쟁 이후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있었는데 바로 마스크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공장에 식약처,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 직원들을 공장 파견하여 통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인당 몇 개의 제한적 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업체들에게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정부에서 비축물자 등으로 증설 및 증원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다르게 과잉 공급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업체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듀폰의 성견지명은 더욱 와 닿습니다. 다시 듀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듀폰은 전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각화 초기 듀폰은 다음과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별 제품과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 부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형 기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알 수 있듯 듀폰은 최근까지도 사업 비중을 변화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프리드 챈들러 보이는 손을 통해 잉여 자원과 신규 시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어스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가 카탈로그 회사였던 시어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지자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자동차의 대중적 보급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분석, 교외의 값싼 땅에 대규모 주차장을 가진 점포를 여는 방식으로 소매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앞선 일련의 사례들은 결국 챈들러가 직능별 조직이 갖는 한계를 기능별 조직으로 변화시키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나라 JYP 엔터테인먼트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원더걸스의 해외 시장 진출 실패 이후 내리막을 걷던 JYP는 조직 변화를 통해 트와이스 등 그룹의 성공을 이끌어낸 케이스를 사업 부재를 통하여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부터 나온다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략은 플랜이다, 즉 의도된 전략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전략은 패턴이다, 즉 실현된 전략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흔적이다 라는 두 주장에 대해 헨리 민츠버그는 우발적 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 실행된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때마다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전략의 일관성이나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전략을 결정하는 플랜과 우발이라는 두 다리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민츠버그는 그의 저서 전략 사파리에서 우측표와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학파대로 분류하였습니다. 위에 1번 디자인 학파, 2번 플래닝 학파, 3번 포지셔닝 학파는
전략이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학파였습니다. 5번 인지학파, 6번 학습학파의 경우 개인이 전략 형성의 핵심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6번 학습학파의 사례로 든 혼다의 경우 맥킨지의 리처드 파스칼에 의해 더욱 발전 검증되었는데 그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다의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당시 미국 시장은 대형 오토바이만이 있었는데 혼다 오토바이의 부족한 성능은 초기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오토바이의 수요가 있었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소형 오토바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혼다의 미국 소형 오토바이 시장 진출에 집중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영혁신으로 매력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게리 아멜은 그의 저서 경영의 미래에서 현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의 성공과 그로 인해 빼앗긴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가지에 대해 21세기 기업의 경영관리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 개의 회사를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홀푸드마켓의 팀 단위제, 두 번째로 직위와 상사가 없는 고어텍스의 이익을 올리는 것과 즐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례, 마지막으로 70, 20, 10의 법칙을 채택한 구글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성공 기업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멜은 경영의 미래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신속한 전략 변경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라. 두 번째, 사원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세 번째, 사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멜은 이를 혁신의 단계로 표현하였는데 업무의 혁신은 제품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는 곧 전략의 혁신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 관리의 혁신에 이른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혁신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기업의 성공에 공헌하지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가치 창조 능력과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그에 져서 경영의 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회사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그 장점을 가능성 있는 시장에 접목시키고 투자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성공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8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